2021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2를 기록했습니다. 2명이 부부가 있어도 1명이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1970년에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 현재 용인시만큼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21년에는 26만 명이 태어나 경주시 인구만큼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는 증가하는 대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정말로 부족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구 대국입니다. 인구 자체도 많지만 인구 밀도는 도시국가나 작은 나라를 제외한다면 세계 3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낮다고 난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70%입니다. 온대 기후로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힘들고 집약적인 시설 투자도 하지 않는 만큼 농업 생산량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농업 생산량에 걸맞은 인구 규모를 갖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가 아님에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까지도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불균형을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성공시키며 많은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2.5%로 곡물을 수입할 수 없으면 당장 전 국민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국토 면적이나 경장 면적 대비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를 부양하려면 출산율을 높여 미래 세대를 생산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걸핏하면 연금 고갈을 얘기하죠. 각종 정책이 먹히지 않자 급기야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산업혁명 전 생산은 주로 인간의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동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설비가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는 정보화와 4차 산업으로 중심축이 넘어갔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만 해도 공장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혁명을 거쳐 인공지능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사회의 인간의 노동 형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인력의 수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2012년 말 직원은 9만 700명이었습니다. 2022년 말에 매출액은 39% 증가했지만 직원 수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농업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 대안이 더 많은 농민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벌써 스마트 농업을 외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사람보다 로봇을 이용한 생산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세계적인 로봇 업체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미 로봇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도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줄여야 하는 판에 출산율 걱정하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은 면적 24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6,700만 명입니다.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 5,100만 명인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면적은 2.5배 넓은데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면적 37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 1억 2,500만 명인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면적은 4배 가까이 넓은데 인구는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 두 나라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국토 면적과 현재의 산업 수준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에서 3천만 사이가 적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도 70년대처럼 한 해 10% 이상씩 경제가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대라면 출산율을 높여 아이들 웃음이 가득하고 모두 즐거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급격한 성장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하는 군인의 수가 부족해져 모병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 젊은이들이 취직하려고 하면 쓸만한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들은 피 튀기는 취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의 기성세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경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을 하기도, 애를 낳아 키우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젊은이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라고. 그들은 결혼할 만하면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만하면 낳아 키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은 젊은 사람들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역시 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동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